한번 보시면 fx가 2차 함수죠. 근데 fx를 이용해서 gx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함수냐면 gx는 연속 함수예요. 하나는 fx 그대로 가져가고 하나는 a만큼 b만큼, 사실은 마이너스 a만큼 b만큼을 평행 이동을 해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근데 실수 t에 대해서 너와 gx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y는 t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 자체를 ht라고 정의를 하겠대. 그랬을 때 ht라는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자체가 어떤 k에서의 좌우 극한의 차이가 이만큼이 나도록 하는 그러한 k들이 존재한대요. 그렇다는 거는 그러한 k는 불연속인 k겠지, 그지? 좌우 극한이 다른 거니까 1, 4, 5에서 좌우 극한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확히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이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일단 요즘 트렌드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에 그래프를 주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대칭축이고 이렇게 생겼죠. 이쪽은 평행 이동을 하긴 했지만 너랑 연속이 되게끔 적당히 그려주면 된다고. 뭐 얘가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높낮이가 정해질 텐데, 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대칭축 자체가 이쪽에 없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 자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gx라는 함수가 완성이 되고 나서 y는 t라는 것들의 실근의 개수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요 밑에서 최초로 접할 때가 불연속이 나오죠. 0에서 1에서 2로 좌우 극한 차이는 이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또 0에서, 아니죠, 이쪽이 더 내려와 있으면 2개에서 3개에서 4개로 또 역시 불연속. 그 다음에 뾰족점 기준으로 뾰족점보다 아래일 때 4개, 뾰족점보다 위일 때 2개. 그래서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접할 때, 그 다음에 불연속, 뭐 뾰족점 지날 때 이런 순간에 실근의 개수가 바뀔 여지가 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K가 1, 4, 5에서 좌우 극한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형들 중에서 y는 1, y는 4, y는 5가 각각 접하고 뾰족점을 지나는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얘는 심지어 누구도 정해져 있냐면 얘도 정해져 있어요. 2일 때가 얘가 아마 1이 나오나? 1이 나오죠. 자,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4는 누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와서 얘가 4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5는 얘가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 실근의 개수가 0에서 1로 1에서 2로 그럼 여기서 0에서 2로 바뀌죠. 좌우극한 차이가 2고 요거보다 작을 때는 2, 너보다 클 때가 4, 너 같을 때가 3, 차이가 2 역시 3, 작을 때가 4, 클 때가 2 역시 차이가 2가 되죠. 정확히 이런 그림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선생님이 곧 잘 쓰는 비율 관계 쓰면 끝나는 거지. 자, 여기가 이만큼이 4니까 얘는 2가 됩니다. 그죠? 딱 맞죠? 그리고 얘가 5고 얘가 4라는 거는 이만큼이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G-4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까지 가볼까? 자, 마이너스 4는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까지 간다는 거는 이만큼이 3이고 네가 3이면 이만큼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비율 관계를 쓰시면 얘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4 더하기 9는 13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해결이 되는 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짜리인 원 O 외부에 있는 접선을 부었고 각각 LM이라고 하고
일단은 도형이니까 약간 불편해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초반에 푸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테스트를 풀 때 13번까지 풀고 14번 건너가고 선생님 15번 풀고 쭉 풀어서 21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22번 넘어가고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풀고 그쵸 29번까지 아마 풀고 30번 안 풀고 다시 돌아와서 14번 풀고 22번 풀고 30번 풀고 약간 이렇게 풀었는데 생각보다 14번이 쉬워요.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쉽습니다. 풀어보신 학생들은 알 거예요. 지금 보니까 풀어서 마친 학생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형이 많이 어려우면 여러분이 풀어서 맞히는 경우가 잘 없고 거의 뭐 찍어서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이제 풀어서 맞힐 만한 도형이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고 접선이 있죠. 접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조금만 더 갈까? 둘, 그 다음에 이 접점에서 수직하게 이렇게 날아간대. 이렇게 너랑 수직하다는 거는 이것이 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왜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쪽에 접점 하나 있고 우리는 뭘 했냐면 요 만나는 반대점 얘를 연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요. 여기가 ABC. 문제에서 알려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 이 상태로 연결을 마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B의 길이가 12,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이니까 너는 6루트. 그리고 너가 직각이라는 점에서 보시면 요 두 변의 길이에다가 얘까지 알려주는 거지. A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셔도 되고 비율만 보셔도 됩니다. 자, 너 대 너의 비율이 1대 루트 2니까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 돼야 돼. 그래서 요 AP의 길이는 언제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6루트 6이 되겠죠.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인 값의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 PQ랑 Q, P, C죠. 그래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사인 값의 B는 거의 사인 공식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잘 보시면 두 삼각형 자체가 이 두 삼각형이 같은 외접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인 공식을 썼을 때 이 사인 값에다가 지름을 곱해서 넣어. 이 사인 값에다가 지름 곱해서 넣어. 이런 식으로 사인 값의 B가 3대 1이라는 거는 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B가 3대 1이죠. 같은 삼각형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같은 외접원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를 3t라고 놓고 여기를 t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왜 거의 끝났냐면 지금 요 선분의 길이 여기를 이제 미지수로 놓고 마지막에 삼각형 얘만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쪽의 각도를 알파라고 뭐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세타죠? 세타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이 정해져 있어요. 너에 대한 사인 값은 요 직각 삼각형에서 너분의 너 아까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1대 루트 2대 루트 3 거꾸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코사인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구나. 요걸 일단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t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3t의 제곱 너는 요거는 x라고 쓰겠습니다. x제곱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t 루트 3분의 1. 자, 형태 자체는 왠지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끝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t x 빼기 8 t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요거 인수분해가 다소 불편해서 루트 3을 다 곱했어요. 그래서 루트 3 x제곱 빼기 2t x 빼기 8 루트 3 t의 제곱. 자, 요렇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4루트 3이랑 2 아니죠. 거꾸로다. 4랑 2루트 3이죠. 이쪽에서는 루트 3 1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죠. 여기 6이고 4니까 딱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x라는 값은 2루트 3 t가 나와요. 물론 근의 공식을 쓰셔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나? 마지막에 넓이를 물어보고 있죠. 넓이를 물어보고 있고,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너랑 이제 t 값이 다 나온 거고, t 값이래. 요게 이제 표현이 다 된 거죠. 이거 2루트 3t. 그리고 뭐가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 지름이라서 직각입니다. 직각이고 여기 똑같이 세타라서 요게 사인값 곱한 게 3t죠. 3t는 얼마냐면 6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얼마였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 자,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여기 이제 12 4루트 3 나오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넓이를 구할 때 넓이는 2분의 1 t x 사인 세타 루트 3분의 루트 2 계산하시면 끝. 루트 2 t의 제곱입니다. 자, t제곱은 얼마냐면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3분의 16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분의 16 루트 2가 된다. 답은 2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죠. 여기가 이제 지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직각 삼각형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공식 한 번만 딱 써주시면 사실 끝나는 뭐 이런 도형 문제였는데 취향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금방 푼 사람은 진짜 빨리 풀었을 수도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면 사실 선생님은 암산으로 풀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풀고 있는데 고양이 새끼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못 쓰게 해가지고 눈으로 이제 풀다가 그래서 맞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황만 좀 이해가 가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가끔 문제를 풀 때 거실에서 푸는데 거실에 우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까만 고양이가 원래 우리 집 고양이고 하얀 고양이는 장모님 댁 고양이인데 그 까만 고양이가 선생님이 거실에서 뭘 하고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를 풀고 있으면 잠깐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여기 딱 앉아. 꼭 여기야. 아무것도 못하게 꼭 여기를 앉아. 여기도 공간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꼭 여기를 앉아요.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래서 빼면 또 되게 막 싫어해요. 그럼 옆에 가서 막 약장에서 막 다 떨어뜨리고 막 약간 엿 먹어라 막 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제 덕분에 한 20분 정도는 더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키운다는 참 애증의 고양이입니다. 자, 2차 함수죠?
오늘따라 이차함수가 많이 나오네요. 15번도 이차함수, 13번도 이차함수인데, 자, gx라는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지를 잘 보세요. 얘는 절대값 fx고, 여기서 x제곱을 뺐고, 얘는 fx 전체의 제곱이지만 사실은 fx 전체의 제곱은 절대값 fx의 제곱이기도 하죠. 그것도 나중에 좀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더하기 x 3승. 지금 이거를 섣불리 대입하거나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면 4차식이나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도 2개나 있고 잘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x는 b만 미불입니다. 두 번째 음의 실근이 있대요. 자, 이런 상태.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본다고. 첫 번째, B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gx라는 함수는 미분이 안 될 수 있는 여지의 상황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가 갈아타면서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fx라서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안 될 수, 미분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총 2가지인데 그럼 당연히 무슨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나는? B가 0일 때와 B가 아닐 때로 나눠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B가 0에서만 미분 불가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은 데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지? 근데 0보다 작을 때 얘가 음의 실근이 있대. 그럼 음의 실근이 있다는 거는 어쨌거나 이게 지금 0보다 작은 동네에서 여기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요 절대값 함수 fx가 그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미분은 돼야 되는 거죠. 0이 아닌 데서는 미분이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지. 절대값 fx라는 건 2차 함수이고 첫 번째 b가 0이면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미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함수가 0보다 작은 동네에서는 그런 미분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는 건 0보다 작은 동네에서 저 녀석은 실근이 이제 0보다는 작은 실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있다면 중근밖에는 없습니다. 중근은 있을 수 있어. 중근은 있을 수 있고 중근이 아닌 실근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이제 0보다 작은 동네에서 어떤 모습이 가능하냐면 자, 이런 게 가능해요. fx 기준에서는. 그럼 절대값을 씌워도 괜찮으니까. 심지어 음의 실근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음의 실근이 있다고 했는데 저 절대값 fx가 음의 실근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 fx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너랑 x제곱이 만나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x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만나는 여기 실근이 존재합니다. 요게 이제 가능하네. 그 다음에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꼭 이렇게 생겼을 필요는 없죠. 얘보다 더 위로 지나갈 수도 있기는 해. 약간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이런 모습은 괜찮죠. 뭐 절대값 fx는 여전히 미분 가능하고 0보다 작은 동네에서 이쪽에 실근이 없고 얘랑은 음의 실근이 있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는 미분이 안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은 거 너에다 0을 넣은 게 이제 서로 다르면 되죠. 그럼 0을 넣어 보시면 밑에는 이 뒷부분은 어차피 0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절대값 f0과 절대값 fx의 제곱, fx의 제곱인데 f0
너랑 너의 이제 제곱. 얘네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분계수, 그러니까 얘네가 같고 0에서 미분계수만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불연속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B에서 미분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개형상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B라는 값 자체가 0이 된다는 건 애초에 fx가 어떻게 생겼어? 생각해보니까 얘가 B가 0이 되면 fx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x제곱 a 플러스 ax로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입장에서 안녕 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가다가 음의 실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야 되지. 이렇게. 아니면 a가 0이거나 a가 0일 수는 근데 보시면 없습니다. 이제 시험지 갖고 왔니 혹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판단을 해보면 B가 0이면 요게 이제 x제곱 더하기 ax니까 얘는 0과 a 마이너스 a라는 실근을 갖는데 얘가 절대값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 미가가 되려면 0보다 작을 때는 단일근이 있으면 안 돼요. 즉 a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요런 모양이거나 아예 이렇게 접하는 모양인데 요거거나 요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 모습이 되고 어차피 똑같은 모습이고 이거에다가 x제곱을 이제 빼주면 그러면 음의 실근이 있나요? 너랑 y는 x제곱이랑 음의 실근이 있을 수가 있나? 일단 얘랑은 없죠. 그죠?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a가 0이면 이거 다 실근이 되겠지. a가 0이면 fx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은 x제곱이라서 요게 다 실근입니다. 근데 fx가 x제곱일까? 얘가 만약에 x제곱이 되면 너가 그냥 y는 0이고 여기가 x4승 더하기 x3승인데 0에서만 미분 불가가 돼야 되는데 0에서 미분이 가능해지죠. 지금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얘는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가다가 0짜리 미분계수로 갈아타면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0에서 미분 불가인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안 된다. 시험지 없어? 그래? 잠깐만. 요것만 일단 잠깐 봐봐. 그리고 그러면 이제 B가 0이 B가 0이 아니니까 B가 0이 아니면 중요한 거는 0에서는 미분 가능이에요. 미가입니다. 미가. 너가 미분 가능하려면 너랑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0에서의 함수값 미분계수가 서로 같죠. x제곱이랑 x3승은 어차피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니까 그럼 너와 너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절대값 fx와 fx의 제곱이긴 하지만 쟤는 사실은 절대값 fx의 제곱인 거야. 너와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연속이 돼야 되겠죠. 너랑 같아야 되겠지. 그럼 절대값 fx는 절대값 fx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절대값 fx는 0 또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 fx가 0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 f0은 b이기 때문에 0은 아니고 그래서 너는 아니고 요게 돼요. 요게 누구냐면 절대값 b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b가 1이면 절대값 b가 1이면 여기서 b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결론이 나오고, 어차피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이쪽에서만 미분이 어디선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인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렇게. b가 1일 수는 없어요. b가 1이려면 요게 이제 1에서 미분 불가라는 건데, 누가 봐도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이쪽에서만.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라면 누구 때문에 미분 불가라고 해서 얘 때문에 미분 불가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1이죠. 요게 이제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 값이 간단하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암산으로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판단만 되면 지금 줄줄 글을 많이 써서 그렇지 사실 판단 자체는 요거만 나오면 끝이죠. 여기서 너다. 그럼 둘 중에 너다. 다시 대입해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요게 나오면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수야 혹시 이거 민식이 줘도 되니? 이거 해설할 때 보기? 너 필기하고 있구나. 예, 잠시만. 내가 이거를 문제만 보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원래 집에 한 부 가져가서 고양이 새끼 밑에 깔려가지고 깜빡하고 두고 와가지고 문제를 좀 일단은 써줄게요. 민식 선생님 문제 써줄게.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맞힌 학생도 꽤 있고 뭐 틀린 학생도 조금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20번도 되게 쉬웠던 문제가 이게 약간 4점짜리 중에서 금방 해결이 됐던 것들이 아까 풀어줬던 13번 도형 14번은 조금 계산이 있고 방금 풀어드린 15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20번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풀렸는데 일단은 fx라는 함수가 a, b를 미지수로 포함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이 fx를 가지고 gx를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gx라는 함수는 써있기는 사실 한 줄로 써있어요. fx 더하기 2의 x승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4에 나누기 x 곱하기 fx 빼기 2의 x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놓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gx는 t의 실근의 개수는 0 또는 1이에요. 항상 이런 특징이 있대. 그래? 그러면 0 또는 2가 되는 어떤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에 대한 추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너랑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해석.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쉽지. 얘는 1이거나 마일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1이거나 마일이고 언제까지가 1이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4가 아닐 때 정의된 함수죠. x는 4가 아닐 때 요거 때문에 1이 언제냐면 x가 4보다 클 때 마일이 언제냐면 x가 4보다 작을 때 요건 안단 말이야. 얘는 누구랑 비슷한 함수냐면 그냥 x분의 절대값 x 같은 함수인 거야. 얘는 되게 많이 나오는 함수잖아. 마일로 가다가 1로 갈아타는 약간 이런 종류의 함수.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하나는 fx 더하기 2의 x승이고 하나는 fx 빼기 2의 x승이야. 이거를 편의상 a, b라고 부른다면 a 더하기 b고 얘는 a 빼기 b야. 그럼 어떨 때는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b를 더하는 거고 어떨 때는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b를 빼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너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자, 이거를 서로 더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만 남냐면 fx만 남는다고 이렇게. 서로 빼게 되면 당연히 누구만 남냐면 2 곱하기 2의 x승만 남는다고. 이런 모습이라고. 근데 그 경계가 저렇게 돼 있다고. x가 4보다 클 때, x가 4보다 작을 때.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니? 한쪽이 확정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4보다 작을 때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 2 곱하기 2 x승이라는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보다 클 때 너는 우리 원래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와 fx는 심지어 무관하지도 않아. 어때? 지금 ab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의 x승이니까 원점 대칭인 개형이에요. 원점 대칭인 거는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어차피 원점 대칭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개형이 원점을 대칭시킨. 그래서 그래프 모습이 쟤는 이렇게 생겼고, 어디 갔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안단 말이야? 두 개를 적당히 갖다가 붙여서 실근의 개수가 0 또는 2개가 항상 나오게 하면 돼. 얘는 심지어 항상 정해져 있어, 그냥. 봐봐. 자, 점근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날라와요. 정확히 어디서 끝나냐면 4에서 4 들어가면 32에서 끝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어? 얘를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겠니? 뒷부분에다가 어떤 식으로 그리겠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려야 몇 개야? 빵빵빵빵빵 둘둘둘 빵빵빵빵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개형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지 이걸 막 연산을 하고 복잡하게 푸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혹은 이 함수 뿔마 그 다음에 얘네끼리 더하고 뺀 결과물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사실 문제를 이렇게 줬으면 개 쉬운 문제죠. 이렇게 줬으면 개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표현만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야. 표현이 익숙한 학생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표현이 좀 익숙치 않으면 당연히 어려웠을 수 있죠. 끝이야. 그럼 봐. 심지어 이것도 AB를 또 구하고 있어요. AB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자, 우리 지수함수는 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이 녀석은 얘가 이렇게 일씩 갈 때마다 얼마가 되냐면 얘는 곱하기 2가 되죠.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 x값이 1 커질 때마다 함수가 2배가 된다고. 2배가 된다는 건 선분의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봅시다. 자, 우리는 4고 마지막에 뭘 구하고 싶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G6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4, 5, 6 이렇게 된다고. 자, 이 길이가 32야. 이 길이는 16이겠지. 이 길이는 8이야. 맞아? 왜냐하면 거꾸로 절반이니까. 그럼 너에서 너 빼면 답은 24.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원래. AB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 뒤집은 거죠? 제 뒤집은 거예요. 이쪽이 2배면 거꾸로 2분의 1. 그래프가 뒤집어진 거니까. 자, 요런 문제였고. 다음에 21번도 사실 금방 풀리는, 뭐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사실 21번 자리에 들어가 있긴 상당히 어색한 난이도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A, B, K, S 막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불편해 보였을 수 있는데 그림만 그려보시면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fx를 다음과 같이 줬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k는 양수. 그리고 1사분면 위에 점이 있고 a는 2분의 k보다 큰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했대.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2분의 k죠. 이쪽이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이고 이쪽에서 이제 어딘가 a가 있는데 a는 2분의 k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한 요 정도에 잡을게요, 적당히. 자, 이런 데서 접선을 긋습니다. 슝. 접선을 그어서 일단은 요 교점이 A고 그 다음에 내린 수선의 발이 H 그 다음에 요 X 절편이 B래요. 너가 B 여기가 A 뭐 이제 요런 그림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gx고요. 저 그래프 자체의 이차함수가 fx, 그리고 삼각형 AOH의 넓이가 S래요. AOH가, 그러니까 요거네. AOH. 자, 이 부분이 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근데 GX라는 걸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게 똑같이 X래. 근데 여기가 A잖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구를 정적분한 거냐면 얘 직선을 정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S냐면 여기가 S라고 이렇게.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S라는 소리야. 그럼 넓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은데 넓이가 같아. 상식적으로 밑변의 길이가 같겠죠. B가 뭐가 나와야 돼? 2A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접선의 x절편을 진짜로 구해서 여기다가 너가 x절편이 2a다. 약간 아쉬워요. 약간 아쉽고 지금 이 두 직선의 관계 한번 볼까요? 얘랑 얘. 요 평균 변화율인 너랑 이쪽 접선 너랑 어떤 관계 있어? 얘는 정확히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랑 이렇게 대칭돼 있자. 그러면 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둘의 기울기는 관계가 어떻게 돼?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다는 건 둘의 기울기의 합이 0이구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럼 써볼게. 자, 원점과 연결한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ka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k가 됩니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예요. 둘이 더한 게 얼마다? 0이다. 이 식이 나와야 돼. x 절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거는 뭐 한 거다? 이거는 직선 OA의 기울기, 얘는 이만큼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각각 기울기의 합이 0이 된다. 그러니까 A와 K의 관계식이 간단하게 나오죠. K는 응? 자, 넓이가 같아. 밑변의 길이가 같아. 이등변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두 기울기가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로. 예를 들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관계 있다고.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진짜로 접선의 x절편을 구해서는 2a다로 가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식이 훨씬 간결하다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런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셔야 돼요, 수학은. 자, 약간 전형적인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좋아지셔야 됩니다. 2로 나누면 2분의 3a 나오죠. 자, k를 이제 a로 포함을 했어요. 마무리는 뭐 하면 돼? 0부터 a까지 fx 마이너스 2분의 ax를 정적분한 게 3분의 30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지수가 k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지수는 a밖에 없어요. a에 대한 식 나오고 적분해서 구하면 a 값이 나오고 a 값이 나오면 다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마무리는 이렇게 되겠죠. fx니까 너가 마이너스 x제곱 k가 2분의 3a니까 2분의 3ax인데 2분의 1 ax를 뺐으니까 ax죠. 이렇게. 자, 적분해서 쇽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a 세제곱이랑 더하기 2분의 a 세제곱이 나와요. 그게 얼마냐면 3분의 32. 얘네는 얼마냐면 6분의 a 3승. 양변에 6 곱해주시면 이쪽이 64, a 3승이 64니까 a는 4가 되겠죠. a가 4니까 k는 6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g-6을 물어보고 있어요. gx 그래프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요 점의 좌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a가 4니까 너가 4 들어가면 4, 2, 8 나오죠? 4,8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4고 여기가 6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4 곱하기 2는 8이에요. 어쨌거나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얘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왜냐면 요게 평균 변화율이 2. 그럼 너는 거꾸로 마이너스 2죠. 너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6에서의 함수값은 4에서 뒤로 얼마를 가냐면 마이너스 10을 갑니다. 얘가 10이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여기로 얼마를 가냐면 20을 가겠죠.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였으니까. 답은 28이 됩니다. 끝. 뭐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22번은 개인적으로 감동은 없는, 사실 감동적이지 않은, 개인적으로 개 노잼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잘 나누느냐. 정말 내가 이거를 그냥 개 노가다로 풀어도 10가지 경우만 풀면 풀 수 있어요. 10가지 경우라는 거는 A1이 홀짝, 그 다음에 A2, 3, 4, 5 중에서 10가지도 아니죠. 8가지죠. A2, 3, 4, 5 중에서 하나가 짝수, 나머지가 홀수. 그러니까 제일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너네가 어떻게도 풀 수 있었냐면, 얘가 지금 현재 6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여기가 홀수, 너가 홀 아니지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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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아니지 홀, 홀, 다음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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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홀, 마지막으로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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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자, 요런 게 가능하고, 요게 4가지. 똑같이 여기가 이제 짝수인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뭐가 눈에 띄냐면, 이 앞에 게 홀수면 둘을 더해서 그 다음 걸 만들기로 했어. 그지? 즉 홀홀이 연달아 나오면 무조건 짝이 나와야 돼. 즉 얘는 벌써 탈락이야. 홀홀이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너 탈락. 그 다음에 홀홀이니까 6 나오는 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홀홀이니까 짝 나오고, 홀홀이니까 짝 나오고. 그러면 누가 없겠어? 아까 여기서 지금 이거 대신에 짝으로 바꾼 게 있지? 자, 요거 대신에 여기를 내가 짝수라고 바꿨다고 치자. 여기가 만약에 짝, 홀, 짝, 홀, 홀이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왜냐면 짝, 홀이면 짝이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케이스를 싹싹싹 지워나가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풀지는 않았어, 사실. 경우를 나누긴 나눴는데 누굴 기준으로 나눴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 뭐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A6이 6인 걸 알았으니 누굴 기준으로 나눴을까? A4를 기준으로 나눠야죠. 왜냐면 A4가 짝수면 너의 절반이 6인 거고, A4가 홀수면 너랑 더해서 6이니까 너도 홀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A4를 기준으로 홀짝을 나눠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A4가 짝수일 수 있지. 자, 너가 짝수가 되면 사실은 A5는 뭐가 되는지 사실 상관은 없어. 자연수만 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가 절반을 해서 6이 됐다는 거는 짝수인 너는 12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 찾아야 되는 거는 A4가 12가 되는 그러한 것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A2, 3, 4, 5 중에서 짝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홀수가 돼야 됩니다. 너도 홀수가 돼야 되고, 홀수가 돼야 되고, 홀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너가 홀수니까 이렇게 더해서 네가 만들어줘야 되죠. 얘가 홀수가 만들어져야 되고, 홀수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거 2개만 더해서 12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고. 어떤 게 가능해? 1, 11, 3, 9, 뭐 5, 7, 땡땡땡, 11, 1.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너가 1이고 11이면 둘이 더해서 12, 11, 12 더하면 너가 뭐 23. 사실 얘는 자연수 홀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너가 절반 돼서 6,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뒤에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자, 이때 요게 만들어지려면 얘는 뭐였을까? 얘는 뭐가 나올까? 당연히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겠지. 얘가 홀수였을까? 홀수였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홀수랑 홀수 더해서 뭐가 나왔을까? 짝수였겠지? A1은 무조건 짝수예요. 얘가 짝수라는 거는 너와 너의 관계가 어떻다? 절반의 관계에 있다. 즉 너는 22가 됩니다. 얘도 18이 되겠죠. 얘도 14가 되겠지. 쪼르륵 2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부터 11까지의 홀수 합이라고 부릅니다. 홀수 n개합은 얼마라고? 홀수 n개합은 항상 n제곱이에요. 2 곱하기 n제곱이니까 홀수 6개니까 72가 나옵니다. 그래서 72 답 쓰면 기분 나쁘죠. 이것만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자, 얘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한 거냐면 A사가 짝수인 경우를 했어요. 그럼 A사가 짝수가 아니라 만약에 홀수라면으로 가야 되겠지. 너가 홀수라면 둘이 더해서 얘가 홀수가 돼야 돼. 이렇게 홀수 더해서, 아니, 6이 돼야 돼.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그래서 일단 72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가 A사가 홀수일 때야. 그러면 홀수, 그리고 A사가 짝수일 때가 합이 72였어. A1의 합이. 자, 그러면 무슨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이미 요거는 안 된다. 뭐 때문에? 아, 네가 되면 짝수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위에 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와 너의 관계가 2분의 1의 관계구나.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 홀수끼리 더해서 6이 될 수 있는 거 1 더하기 5 가능하죠? 3 더하기 3 가능합니다. 5 더하기 1 가능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1, 5가 되면 너의 2배니까 너는 10이고 3, 3이면 너의 2배니까 6입니다. 5, 1이면 너의 2배니까 2가 나와요.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A2가 홀수라고 했단 말이지. 너가 홀수가 되면 이렇게 더해서 네가 나와야 돼. 그지? 앞에 게 홀수면 얘네 더해서 그 다음 게 나와야 돼요. 자, 문제는 여기다가 10을 더해서 1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죠. 자연수니까 안 됩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밖에는 안 되겠네요. 3밖에 안 되죠. 자, 이렇게. 그럼 다시 너가 홀수가 되면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너는 3이고 2에서 거꾸로 2배를 한 4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은 72 더하기 4라서 76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4를 가지고 케이스만 두 가지 잘 나누셨으면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홀짝에 대한 판단, 뭐 흔하게 나오는 스토리이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잠시 쉬었다가 요거 미적분 해설하고 29번이 그래도 좀 할만했던 것 같고 26번 이전에는 틀리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7번부터 이제 30번까지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가 중요한 시험인 거죠. 그 중에 이제 27번 정도는 그래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번은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함수냐면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fx 더하기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fx. 자, fx는 2차 함수이고 그렇다는 거는 gx는 hx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h 합성 fx이구나. 이렇게 합성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근데 그럼 이 함수는 상당히 친숙하죠. 얘는 이제 친숙하셔야 되는 함수이고 자주 나오는 함수라고 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슝 이렇게 돼 있죠.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F3 빼기 2K와 F3이 같은 상황,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서로 같을 수 있는 상황은 얘네가 같거나 아니면 얘네가 서로 대칭이거나, 그렇다는 거는 얘는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 대칭인 상황이고, 그러면 그 대칭 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둘의 평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즉 fx는 x는 3-k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대칭성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근데 이 gx라는 함수가 3에서 극대 1에, 그러면서 3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자연상수 2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gk의 값을 구해봐라. 일단 언제 극대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지금 gx의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가 fx 더하기 k 더하기 아니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 플러스 1 다가 2의 마이너스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결국에는 0이 되는 순간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근데 얘는 언제 0이 되는 걸 알고 있냐면 3-k에서 0이 됩니다. 여기서 0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얘는 3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 3 빼기 k는 3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3에서 0이 아니고 요게 3에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3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fx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최고치 한계수 1짜리니까 이렇게 돼서 3-k가 있어서 3을 기준으로 0이 되는데, 얘가 지금 넘겨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게 이제 3인 거지.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3인지는 거기서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3-k를 기준으로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냐면 감소해서 증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너를 기준으로 f'x의 부호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 두 가지의 부호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경계로 해서 부호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이쪽에서는 fx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fx, 이쪽이 음수죠. 음수.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됩니다. 둘이 이제 곱해지는 상황이니까 최종적으로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마이너스고, 플러스 플러스라서 다시 플러스고, 다시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G'X의 부호예요. 그러면 3은 극대가 되려면 여기라는 거지. 여기에 이제 3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극대값이 자연상수 2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여기서 원래는 합성함수 그리는 걸 이용해서 그냥 사실 쉽게 할 수 있긴 하거든. 이제 방학 때 n축을 다룰 건데, n축을 쓰면 사실은 쉬워요. 얘가 이제 무한대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계형이라서 사실은 어떤 계형인 거냐면, 요
요 함수가 지금 h하고 x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야. 그래서 함수 값이 증가했다가 내려갔다 다시 증가했다가 내려가는 약간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사실은 극대값인 3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제 극대값이 자연상수 2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fx 입장에서는 3에서 fx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갖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자연상수 1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그 값이 자연상수 2가 되면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잘 대입해 주시면 요거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럼 2에 k 마이너스 1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G3이라는 거야. 3에서의 함수값은 요걸 만족하고 얘를 이제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K값은 간단하게 2가 나오죠. K가 2가 나왔으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인데 K가 2가 나오면 그 다음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마지막에 GK를 물어보고 있고 G2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K가 2니까 이게 마일이고 여기가 1이고 3이 이쪽이 아니네요. 죄송. 3이 이쪽이네요. 여기도 극대구나. 사실 위치는 상관이 없네요. 그럼 여기가 3, 1 마일이겠네. 이렇게.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마일과 3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K값 나왔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나오는 이런 문제였고. 자, 연산의 복잡도로 치면 개인적으로는 28번이 되게 복잡했다고 생각합니다. 28, 30번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29번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29번 풀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 일단 상황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섣불리 뭔가 계산을 하거나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얘도 이제 수업 때 다룬 바가 없는 거는 아니야. 자, 절대값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 자, 요렇게 생긴 수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를 이제 시그마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수업 때 이거 다룬 적 있습니다. 시그마 절대값 an 더하기 an 나누기 2. 요거랑 시그마 an 빼기 절대값 an 나누기 2. 이거 다룬 바 있어요. 정확히 그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였죠? 이거는 an 중에서 양수합입니다. 양수합. 얘는 an 중에서 음수합이에요. 이거 표현 생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변형이 돼서 나오면 너네가 조금 맥을 못 추는 경향이 있기는 해. 자, 봐. 익수까지는 아니어도 본 적은 있지. 왜냐면 이거 어떻게 돼? an이 양수가 되면 2an 나누기 2니까 an이고 an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an 더하기 an이니까 0이 된단 말이야. 즉 이와 같은 수열은 an이 양수일 때만 값을 갖고 an이 음수일 때는 0이 되는 수열이야. 얘는 거꾸로야. an이 양수면 0이 되고 an이 음수가 되면 2an 나누기 2니까 an이 나오는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이고 얘는 그것에서 변형된 구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쟤는 an 플러스 1이긴 해. an 플러스 1은 어차피 어떠한 특정한 수열인데 절대값을 씌우고 그것을 다시 뺐다는 거는 구조상 이거에 가깝죠. 그죠? 근데 조금 다르지. 쟤는 절대값에서 뺐고 얘는 an에서 절대값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맞춰주자. 구조를 좀 제발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2로 나누면 되잖아.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3이야. 자, 그러면 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 중 음수인 항들의 합이 마이너스 13이구나.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봐. 첫 항이 자연수야.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그림상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야, 기본적으로. 너가 1, 2, 3, 4, 쪼르륵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 1일 때는 자연수입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여기겠지? 3일 때는 여기야. 4일 때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찍히는 수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 음수인 거는 어떤 것들일까? 음수인 건 당연히 얘네겠지? 얘네가 합이 13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은 정확히 이거는 아니야. 왜 정확히 이거는 아니냐? 얘는 지금 AN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AN 더하기 1에 대한 이야기야. 그지? 즉, 내가 이 수열에다가 다 같이 1씩 더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너보다 사실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1을 더하게 되면 X축 자체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가서 얘가 이제 Y는 1인 거고, 요 아래쪽이 사실은 요 아래쪽. 그래서 AN 중에서도 그 값이 음수인 것들 중에서도 AN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것들의 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AN 중, 정확히 말하면 음수의 합이 아니라 AN 중 마일보다 작은 항의 합을 하고, 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적당히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13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범위를 사실 잡기는 잡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면, 얘가 이제 가다 보면 얘가 지금 점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양수가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양수가 되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 a가 뭐 예를 들면 16이야. 아니겠지만, 그럼 16, 마8, 그 다음에 너가 뭐 8,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왔다 갔다. 근데 플러스 1씩 하는 거니까, 그럼 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 그냥 너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인가? 그죠? 마 8 플러스 1. 마이너스 8 플러스 1. 그럼 너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가 이제 0이 되겠지. 예컨대. 그럼 여기까지만 딱 더하는 거라고. 이만큼. 근데 이제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어느 특정한 항까지가 AN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어느 특정 항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할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 특정한 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AN 입장에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AM까지 더했을 때 너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M 플러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M은 홀수. 아니죠? 짝수죠, 짝수. M을 뭐 EM이라고 놓을게요. EM이라고 놓읍시다. EM으로 놓고 EM 플러스 2라고 놓을게요. 그럼 홀수 짝수를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러면 첫 항이 A니까 A에다가 공비를 몇 번을 곱하게 되냐면 EM-1번 곱하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에 EM-1승. 요거 한 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A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에 EM 플러스 1승.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에 EM 마이너스 1승을 곱해주면 여기서는 A는 크다 2에 EM 마이너스 1승. 여기서는 똑같이 그럼 A는 작다 2에 EM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이런 범위가 나오죠.
지금 그래서 내가 m까지만, 그러니까 2m번째까지만 더하겠다는 거예요. 2, 4, 땡땡땡, 여기 2m번째가 있겠지? 얘네까지만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2m까지 더한 게 있고 더하기 am만 더한 게 아니라 플러스 1도 더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m만큼을 더해야 되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13이 되는 그러한 m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의 이제 첫 항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는 거고, 그죠? 얘가 지금 a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a, 그리고 공비는 4분의 1이 됩니다. 곱하기 1 빼기 4분의 1의 항의 개수가 m개 나누기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너는 밑에가 4분의 3인가? 그럼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a에 1 빼기 4분의 1의 m승 플러스 m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m값이 어차피 이쪽을 넘기고 계산을 해주면 a를 m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넘기고 플러스 m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날려주고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a는 2분의 3 m 더하기 13 나누기 너가 되겠죠. 1 빼기 아이고 괄호가 여기인데 괄호가 여기 4분의 1의 m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m 값을 적당히 우리가 찾아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기 때문에 얼마가 되면 될까? 얘가 이제 어쨌거나 m 값이 커질수록 얘는 1로 다가가고, 얘가 1로 다가가면, 그죠? 적당히 가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m은 일단 하나는 아니겠지. 1은 아니죠. 얘가 1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14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3이니까. 근데 요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이제 1보다 마일보다 작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 한 4개 정도 언저리에서 계산이 충분히 될 것 같고, 어차피 A는 자연수죠. 예,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니까 계산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지극히 한정적이지 않나? 2, 3. 3 어때요? 3? 3 될 것 같은데? 3 해봐야지. 2분의 3 곱하기 16 나누기 1 빼기 3이니까 64분의 1. 64분의 63. 안 되지 않나? 거지 같은 게 나오네? 아니, 되나? 뭐 약간 조졌는데? 3? 2? 2가 되나? 2개 해봐야지. 2분의 3 곱하기 15. 요게 되는 것 같은데? 16분의 15. 요게 되네요. 15 날라가고, 슉슉슉. 24 나온다. 그죠? A가 24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2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아닌데? 마이너스 3인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각각에다 1씩 더하면 딱 맞죠? 이렇게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2라서 딱 마이너스 13이 나온다. 얘는 요게 이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형태 자체가 많지 않죠, 그죠? 왜냐면 요 분모 자체가 이렇게 나오거든? 4의 m승분의 1, 4의 m승 빼기 1.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랑 얘랑 이제 약분이 되려면 될 수 있는 m값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m값이 너무 커지면 얘가 너무 커지죠. 너무 커진 아주 큰 홀수가 나오면서 얘랑 이제 약분되기가 어렵다. 얘가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자, 28번이 개념적으로 어렵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연산이 조금 귀찮아. 태연이 풀어봤니? 28번? 그래? 안 건드렸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함수 관련된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게 보통 28, 29 자리에 곧잘 나온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번에 28번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30번보다도 어려웠다고 30번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30번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연산은 28번이 조금 더 불편하고, 개념적으로는 30번은 어떤 대칭성이라든지 주기성, 정적분의 그런 특징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역함수에다 합성을 해가지고 치환적분까지. 그러니까 30번이 도전하기엔 좀 더 마음의 벽이 좀 부담감이 있는, 28번은 계산만 잘 하시면 그래도 나오긴 나오는 이런 느낌인데, 자, 먼저 역시 어때? fx 어떻게 주고 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확정적인 함수를 이렇게 주고 있다. ln 마이너스 x 나누기 x. 0보다 클 때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대칭축은 준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자, 그래서 지금 a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그래프의 높이가 달라지고 대칭축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그래프예요. x분의 ln-x는 사실은 어떤 함수냐면 우리 x분의 lnx 있죠? x분의 lnx라는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함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의 형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요거에서 마이너스 x분의 ln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쟤를 그냥 저렇게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에서 유래됐는가를 생각하시면, 자, x분의 lnx도 무슨 함수라고 그랬냐면 자주 나오는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함수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느낌 자체는 x2의 마이너스 x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여기가 실근이 1이고 너가 자연상수 2에서 이렇게 극대를 갖는다는 거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으면 어떤 모습이겠니? 상식적으로 이런 모습이겠지. 여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가 1과 자연상수 2니까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자연상수 2가 된다는 것 정도는 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x는 1이라는 보조선을 잡아주시고 요 위에 저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지? 자, 그때 정해져 있는 거는 요 왼쪽에 요 점 있죠? 여기가 0,a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a를 선생님이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a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의 주어진 상황을 풀어가 보려고 해. 자, 뭐라고 되어 있냐? 0부터 2 사이에 있는 어떤 t에 대해서 f'x가 t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x값, 근데 그 중에서도 음수 x의 값이 gt래.
그래? 그럼 f 프라임 g t는 t라는 소리네. 자, 요런 상황이고, 근데 음수 x라 함은 요 녀석, 요쪽이죠, 요쪽. 음수 쪽이니까 요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되는 어딘가를 찾으라는 거야. 어딘지는 모르겠어. 0부터 2 사이에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좀 작고. 자, 요때가 기울기가 얼마였더라? 요때가 기울기가 아마 1이었을 거예요. 요때가 1이고 2보다 작으니 약간 요 너랑 뭐 너 사이 정도. 그래서 구간상으로는 대충 요 동네 어딘가 있습니다. x분의 lnx 이거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거든. x 빼기 1분의 lnx 극한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점 대칭시켜도 기울기 1이죠. 요것도 기울기 1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1이야. 혹시나 필요할까 해서 써놔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필요하죠. 마지막에 G1을 물어보고 있어. G1이라는 게 바로 누구냐면 F' G1는 1. 아, 그때의 X 좌표니까 너는 구해놓길 잘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알고 짜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이제 구해놓고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 풀 때도 얘를 구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1이 구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이 H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K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모든 K에 대하여 fx와 tx 플러스 k 실근이 두 개래. 자, 모든 k라는 거는 k가 바뀌는 거예요. k가 변화하는 거. 그렇다는 거는 t는 일정합니다. 일정.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t가 딱 정해진다고. 물론 실제로는 t를 변화시킬 수 있긴 한데 관찰의 대상 자체는 t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 모든 k에 대해서 너를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a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왜 하필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일까? k는 뭘 의미할까? k는 바로 요 y절편을 의미해요. 그죠?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죠. 자,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k가 a일 때가 그렇고 k가 a보다 커지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t가 이런 상황이면 나는 사실 주어진 k가 a일 때 교점의 개수 자체가 하나지, 그지?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래프를 사실 높낮이를 다양하게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a 값이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일단은 k가 a일 때 실근이 두 개가 되는 어떤 t 값이 존재하려면 뭐 약간 이렇게 지나가면 실근 두 개죠, a일 때. 계속해서 두 개지. 근데 이렇게 되면 한 개지? 없지? 다시 한 개고 다시 두 개지. 그러면 계속해서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t 값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너랑 접하고 실근이 없고 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쪽에 두 개로 가다가 얘랑 접할 때 너랑도 동일하게 접하는 예컨대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물론 기울기가 음수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t는 0부터 2 사이의 값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자, 약간 요렇게 공통접선이 있고 얘보다 작을 때가 이제 두 개로 가다가 공통접선일 때가 또 두 개. 요 공통접선보다 약간 커져도 두 개. 그래서 요런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 실근이 두 개로 일정하다는 거는 공통접선의 상황을 너네가 해결해 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통접선의 상황을 여러 가지 문자가 있죠. 여기 지금 K도 있고 A도 있고 T도 있는데 A라는 것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게 HT고 너네가 직접 대입해서 합성함수 미분을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 그냥 음함수 미분을 했어요. 매번 합성을 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접점의 좌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접한다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판별식을 그냥 쓰면 되는 거라서 관계식은 쉽게 나와. 뭐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요 공통접선은 이 녀석에서의 평균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둘의 평균 변화율 세 가지가 같다. 이거를 푸셔도 돼요. 근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한쪽은 판별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요 직선 있잖아. 요 직선을 tx 플러스 k라고 두겠습니다. 어떤 C라고 둘게요. C. 이거를 C라고 두는 이유는 뭐냐면 K라는 거는 지금 변해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변수의 의미이고, 그 중에서 공통 접선이 존재하는 그 순간의 K를 어떤 C라는 값으로 둔 거예요. 자, 근데 이 C라는 값은 사실은 상수일까? T가 변화하게 되면 C도 변화하게 됩니다. 즉 C라는 것은 T에 관한 변수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달라지게 됐을 때, 자, 기울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충분히 커졌어. 충분히 커지면 이런 식의 접선이 되겠죠. 자, 이런 접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A라는 것을 적당히 변화시켜서 너랑 접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또 여기가 A고 이렇게 접하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A 값은 달라지겠죠. 사실은 요 C 값도 달라지죠. C는 지금 A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C는 여기가 C예요. 여기가 C.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짐에 따라 요 y절편, 이 공통접선의 y절편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써봅시다. 첫 번째는 너랑 판별식 쓸게요. 얘는 쉬워요.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a랑 tx 플러스 c가 같다. 넘겨서 판별식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c는 0.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판별식입니다. 넘겼고, 아이고, 마이너스인데. 넘겼고, 이제 판별식 쓴 거죠. 그러면 t 빼기 2의 제곱, 넘어갔으니까 x제곱이고, 마이너스 a니까 여기가 플러스 a다.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4c죠. 다 넘겼고 판별식 쓴 거.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식, 요거를 잘 가지고 있고, 얘는 얘랑 접하는 상황. 두 번째는 이쪽에서 접해야 되는데 얘는 접점을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접점의 x좌표를 선생님은 알파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접점의 x좌표는 누구냐면 GT예요. 사실은 GT라고 쓰셔도 돼요. GT를 가지고 식을 써도 된다. GT라고 쓸까 그냥? 어차피 접점의 x좌표를 주긴 줬으니까. 자, 그럼 GT에서의 너의 미분 계수랑 요 기울기인 누가 같아야 되냐면 t가 같아야 된다고. 이 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t고 너의 미분계수는 저거 미분해서 gt를 갖다 넣으면 되겠지. 자, 요거를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분의 저거 미분하는 게 x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미분해서 ln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요 식에다가 gt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gt의 제곱 분의 너가 1 빼기 ln 마이너스 gt 너가 t가 됩니다. 두 번째 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식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함수값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gt를 여기다가 대입한 식이랑 여기다 대입한 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gt분의 ln 마이너스 gt 너는 t 곱하기 gt 더하기 c.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세 번째 식이에요. 상당히 복잡하죠. 요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 H'1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G1은 아까 구해놨어요. H'1만 구하면 된다.
자, h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이죠. a 값. 그죠? 그래서 a 값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요게 a인데, 즉 a라는 거를 ht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것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어. 즉 dt분의 da에 해당하는 식에다가 t는 1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a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이 상태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그리고 미분을 하기에 앞서 어차피 마지막에 1을 대입하고 싶거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의 요 a값 같은 것들 혹은 c값 같은 게 구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1을 대입했을 때 G1이 얼마냐면 G1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C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이죠. 1 들어가니까 넌 1이고 요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C, T는 1일 때.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C값이 뭐가 나오냐면 C1, 너가 1 나오죠. C도 지금 T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A도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다 또 1 넣어봐. 1이고, 얘가 1이죠? 그럼 A가 나오죠. 그럼 1 들어가면 1의 제곱 더하기 4. A인데 얘가 지금 T에 관한 함수. 1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A가 나오죠. A는 4분의 5 나와요. 그러니까 A 1인 거지. 지금 A와 C라는 것이 T에 관한 어떤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T 자리에 1 대입한 것들만 식을 먼저 다 찾은 거야. 이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를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2 t-2 더하기 4 dt분의 da 마이너스 4 dt분의 dc가 되겠지. 는 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 두 식을 또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보이냐면 gt분의 ln-gt, gt의 제곱분의 ln-gt라서 요거를 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요 식에다가 양변의 gt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식을 서로 빼거나 나눠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 두 식을 서로 빼거나 더해주면 돼요. 빼거나 더해주면 되는데 요 tgt를 없앨 거면 빼주면 되고, 이 부분을 없앨 거면 서로 더해주면 되는데, 기왕이면 서로 더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 두 식을 서로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gt분의 1는 2t gt 더하기 c.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나오죠. 그죠? 보이죠? 지금 요거랑 얘를 서로 더해 준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라서 요 뒷부분이 없어진다. gt분의 1 남고 너랑 너 더한 게 남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gt를 양변에다가 곱해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g1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여전히 맞나요? 맞죠. 미분하시면 곱하기 gt의 제곱 더하기 2t 2gt g't 더하기 dt분의 dc gt 더하기 c 곱하기 g't 이렇게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1을 넣어 보시면 요 값이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연산이 되고, 그러면 요거만 구하면 되거든. g'1만 g'1은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요 식에서 요 식 상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요걸 그냥 미분을 할까? 아니, 미분하자. 어쩔 수 없다. 요걸 이쪽으로 곱해서 얘가 요거니까 미분해서 1 대입하시면 돼요. 요거 미분하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 너가 마이너스 GT분의 G 프라임 T가 나오겠네. 맞나?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너의 마이너스 헷갈려. 잠시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GT분의 속미분 마이너스 G 프라임 T. 이렇게 되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GT 제곱 T 곱하기 2 GT G 프라임 T. 귀찮아.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G 아까 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없어지고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2고 1 빼기 2 G 프라임 1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G 프라임 1이 넘기고 넘겨보면 1이 나오네요. G 프라임 1은 1. 그게 이제 요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그러면 0은 2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나는 요걸 구하고 싶었던 거고 dt분의 dc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아까 c가 1이었나? 1이었죠?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요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귀찮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 그리고 t에다 1을 넣었어. 요게 마이너스 4. 더하기 4. 요거를 뭐, k를, dt분의 da. 얘가 마이너스 4는 0. 계산하면 조진 것 같은데? 조졌죠? 아닌가? 2 나오는데? dt분의 da가?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 답이 2분의 1인데? 2분의 3 나와야 되나? 이 연산 어디 막 조졌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연산 뭔가 꼬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어제 풀었을 때 좀 더 간단하게 답이 나왔는데 지금 식을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게 좋긴 좋거든. 여기 식이 어쨌거나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 요거랑 원래 이렇게 미안해. 연산 좀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음함수 미분을 쓰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는 맞고 어제는 답이 잘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풀어줄게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30번 간단하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번은 오히려 얘보다는 풀이가 짧아요. 사실 얘는 계산이 귀찮고 음함수 미분이 번거롭고 한데 얘는 크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되는데 30번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잘 해설을 안 하는데 얘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너의 역함수를 gx라고 놓고 도함수가 연속인 h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대. 너를 합성한 게 이렇게 생겼죠. 더하기 6 F1인데 F1을 선생님은 K라고 놨습니다. K라고 놔도 되나요? K 안 되네요. A라고 놓을게요. A는 놔도 되나요? A는 놔도 돼요. A X제곱 플러스 1 F1이
A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하고 싶대. 3부터 7까지 H'X를 fx로 나눈 이런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을 하고 싶대요. 그게 실수배 k배의 a제곱이래. f1이 a니까 k를 구해봐라. 일단 이 함수 자체에 대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이 함수는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한 함수인데 지수 부분이 이렇게 삼각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fx 자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렇다면 2의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 어차피 코사인 파이 x라는 부분은 기껏해야 뿔마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주기성을 가진 함수예요. 그걸 지수함수에다가 합성한다고 해서 주기성이 달라지진 않아. 역시 대칭성도 달라지진 않아. 즉 무슨 소리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내가 합성을 한다고 해서 속에 있는 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새로운 게 더 추가될 수는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그림을 대충 그려봤어. 너가 2의 마이너스 1승이 있고 2의 1승이 있어서 대충 내 느낌에는 얘가 0일 때가 어쨌거나 2의 1승 여기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여기고 다시 2일 때가 여기인데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거야. 모르겠어. 중간에 약간 비율이나 이런 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지. 정확히 뭐 너 가운데 있는 1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간격이 같지는 않겠지. 합성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느낌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함수일 것 같은 거야. 이것에 대한 정적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 그럼 F1이라는 건 사실은 누구냐면 이 부분이 F1이에요.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여기가 A인 거야. 그지? 근데 구조를 보니까 여기까지도 A일 것이고 여기까지도 A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겠죠. 대칭성도 있고 반복이 되는 함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나는 H'X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활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양변에다가 요 X자리에다가 fx를 합성을 할 거야. fx를 합성을 해보시면 H G 합성 fx는 x죠. x 플러스 2는 2의 fx의 3승 6a의 fx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hx 플러스 1은 내가 표현을 했어. 그럼 h를 미분해서 h 프라임 x 플러스 1도 표현을 해봅시다. 자,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죠? 그냥 이 a마다 반복이 된다. 옆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6 fx의 제곱 f 프라임 x 그 다음에 6 a의 아니지 12 a의 fx f 프라임 x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2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 아니 뭐 fx h 프라임 x 플러스 2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h 프라임 x가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꿨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둘 중에 하나야. 너네가 이거에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든지 양변에 아니면 얘를 x 대신에 x 플러스 2로 바꿔주고 적분 구간을 바꿔주든지. 나는 이 선택을 한 거라고. 얘를 요걸로 바꿨어. 그럼 이제 문제는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야. fx 플러스 2라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의 x 플러스 2는 사실은 별게 아니라 얘가 지금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된 거잖아. 그럼 얘가 x 플러스 2가 된 거지. 그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에다가 x부터 x 플러스 2까지 주어진 이 함수를 적분한 게 더해진 거야. 맞아? 그지? 근데 이만큼 적분이 뭐냐면 딱 이 함수의 한 주기 적분이라고. 얼마겠어 값이? 2a겠지 2a. 아까 내가 이거 그려놓고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도 a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절반이 a라고. 그럼 두 개 하면 2a죠. 그래서 2a라고 이 부분이. 그래서 결론 fx 플러스 2는 fx 더하기 2a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fx 더하기 2a가 된다고.
그리고 아름답게 따단 하면서 딱 풀린다고. 왜냐면 자, 이거를 써보시면 분자가 fx, f'x로 묶이거든. 사실 6까지 묶을 수 있어. 6으로 묶어주면 얘는 6, fx, f'x, fx 더하기 2a 이렇게 생겼다고. 약분되죠. 이렇게. 요것만 남죠. 이거 적분하는 거지. 그럼 fx 치환 적분하겠지. fx 치환 적분하시면 1부터 5까지 6fx, f'x인데 그럼 요거 치환하면 6t니까 3t 제곱이죠? 3t 제곱인데 자, t는 f1부터 f5까지죠. 이렇게. 자, f1이 얼마냐면 0부터 1까지 요거 a였어요. 5는 얼마냐면 1, 2, 3, 4, 5니까 5개니까 5a입니다. 그래서 너를 대입하고 빼주시면 3 곱하기 25 마이너스 1a 제곱인 24a 제곱이라서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ka 제곱인 너를 구해달라. 그래서 답이 이제 72가 나오는, 아까 그 문제보다 연산은 간단하죠. 그죠? 78번 음함수 미분이 원래 연산이 조금 복잡해요. 선생님이 아까 좀 실수했는데 얘는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가면서 요거를 바꿔가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구할 수 있는 a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이다. 정확히 구해지진 않지만 a에 대한 문자로 표현은 가능하다. 생각보다 30번이 풀만했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이 한 명씩 부르면 이제 앞으로 와서 좀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 거 숙제 혹시 풀어왔나요? 자기는 숙제를 다 풀어왔다 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 거 숙제 안 푸셨으면 그거 이제 오답하면서 숙제 조금 풀고 있고, 원래 오늘 거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진도 나가기엔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고, 이따가 우리 간단하게 점심을 선생님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점심을 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